한동석과 마광숙은 비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그들의 관계는 숨기고 있다고 해서 식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설렘과 긴장감으로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짐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오장수, 죽은 남편이자 독수리 술도가의 큰형.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광숙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광숙 씨, 우리 장수 씨한테 인사드리고 올래요? 한동석이 조심스레 말했을 때 마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어쩌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동석의 진심을 믿었기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장수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그의 사진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장수 씨, 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고 해요. 한동석은 옆에서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말없이 장수에게 인사하며 자신이 마광숙을 지켜줄 거라는 다짐을 담아 눈을 감았어요. 여기 당신 부인도 계시죠? 마광숙이 조심스레 말하자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운 대리석 앞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납골당을 나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그러다 동석이 멈춰서 말했어요. 광숙 씨, 손 좀 줘보세요. 광숙이 손을 내밀자 그는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요. 그 말에 마광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설마 여기서 이벤트 준비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벤트는 저녁에 따로 있어요. 광숙 씨 좋아하는 갈비찜 예약해놨어요. 어머, 그런 디테일까지 챙기세요? 광숙 씨니까요. 나는 이제 하루라도 당신 얼굴 못 보면 불안하니까.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었고 한동석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나 이제야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날 저녁 술도가에서는 오범수의 딸 오한이의 돌잔치가 준비 중이었어요. 이혼 후에도 딸을 정성껏 키워온 오범수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독고세리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오범수를 향한 감정과 한이를 향한 애틋함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리는 테이블볼을 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수님 곁에 있고 싶다. 잔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형제들도 하나둘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한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사람들 품에 안기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고 세리는 그런 한이를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미애가 잔치장에 들어섰어요. 단정한 외모와는 달리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세리를 멀리서 발견하자 곧장 걸어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세리를 잔치장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너 범수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지? 세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야? 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한이 돌잔치잖아요. 장미애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로움은 감추지 않았어요. 한이가 내 딸이니? 왜 이렇게 들러붙어? 제자답게 행동해. 괜한 마음 품지 말고. 그게 그렇게 쉬워요. 난 교수님을 좋아해요. 한이도 좋아하고.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지. 넌 그 사람을 흔들면 안 돼. 내가 그런 감정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세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장미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내가 뭘 느끼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상관 안 하고 그냥 안 된다는 말만 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 오범수 같은 남자 너 감당 못해. 그 집안은 복잡하고 넌 그 복잡함에 말려들고 끝날 거야. 세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가 뭘 겪었든 그건 엄마 이야기잖아요. 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둘의 대화는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잔칫집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장미애는 세리를 밀치듯 등을 돌리고는 잔칫집을 나섰어요.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오광수가 재빨리 따라갔어요. 그는 장미애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장미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흔들리는 발걸음에 결국 강수의 부축을 받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따님한테 하신 말이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둘 사이 무슨 일 있었어요? 장미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리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 더 많은 거요? 혹시 가족 얘기인가요? 장미애는 그 순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였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 말은 강수의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었어요. 무언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장미애가 내리고 돌아가는 길. 강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두 사람 왜 이렇게 냉랭한 걸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그 무렵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광숙 씨, 나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마광숙은 놀란 듯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면 심장에 안 좋아요. 진심이에요. 납골 땅에 가서도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 같이 가고 싶어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이번엔 꼭 잡아요. 나 다시 혼자 두지 말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어요. 사랑은 슬픔을 넘어선 뒤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차역. 도꼬세리는 가족 사진을 손에 쥔 채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차 시간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작게 말했어요. 나 도망치는 거 아니야. 잠깐 멈추는 거야.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 세리야. 오범수였다. 교수님 왜 너 기다릴 거라 그랬잖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 이야기 다시 써보자.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섰고 세리는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어요. 잠시라도 세상이 조용해지길 바라며. 오범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있던 독고세리는 어느 순간 조용히 몸을 뺐어요. 교수님 아니 오빠.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세리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런 자신감 싫지 않아요. 기차역에서 나와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어요. 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어요. 한이가 커서 날 뭐라고 기억할까요? 자주 봤던 언니? 아니면 그냥 스쳐간 사람? 오범수는 그 질문에 오래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난 한이에게 내 얘기 계속할 거야. 그리고 우리 둘이 한이 곁에 있을 거고. 세리는 한참을 걸은 후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옆은 따뜻했어요. 나 정말 오빠한테 폐가 되는 걸까봐 무서웠어요. 세리야, 넌 나한텐 선물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꾸 불안해요. 언제든 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거잖아. 절대 무너지지 않게. 같은 시각 술도가 안채에서는 오강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장미애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리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 강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계부 뭉치를 꺼냈어요. 거기엔 오장수 형이 정리해 놓았던 가족 관련 문서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과거 병원 영수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우연히 장미애의 이름이 들어간 의료 기록을 발견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해. 강수는 숨을 삼켰어요. 이게 우연일까? 그는 마광숙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혹시 저 태어날 때 상황 들은 거 있으세요? 마광숙은 놀란 듯 강수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도련님? 그냥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자꾸 신경 쓰이는 말이 있어서. 마광숙은 말없이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도련님 어머니가 도련님 맡기고 떠나던 날 남기고 간 메모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전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강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커다란 진실이 자신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수님, 이 편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그래요, 강수도련님. 무슨 생각이 들어도 성급하게 판단하진 말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강수는 서재로 돌아가 서류들을 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몰랐던 삶의 조각들이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퍼즐 한가운데엔 장미애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점점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편 오천수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형수님, 진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오천수의 전 부인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여전히 정리는 못하고 사는구나. 오천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긴 무슨 일이야? 전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술도가 관련 내부 문서야. 장수 씨가 예전에 숨기려 했던 거래 내역까지 다 들어있어. 오천수는 눈을 부릅떴어요. 이걸 어디서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독고세리? 오범수? 다 치워버릴 수 있어. 오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런 짓 안 해. 형이 지키려 했던 집이야. 난 이제 그런 방식으론 살고 싶지 않아. 전 부인은 비웃듯 말했어요. 넌 언제까지 그렇게 착한 척만 할 건데? 착한 척이 아니라 그게 내가 지키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 딸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전 부인은 문을 박차고 나가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좋아. 그럼 나 혼자 할 수밖에. 그날 밤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웨딩 사진 샘플을 고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동석 씨, 웨딩 사진 찍으면 우리 얼굴 많이 나올 텐데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생각은 자유죠. 나는 우리 둘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만 확실하면 돼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나 요즘 매일이 버틸 수 있어요. 나도요.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마광숙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장수 씨가 떠난 후 난 다시 누굴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당신이 날 다시 살게 해줬어요. 나도 그래요. 당신 없었으면 나도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고세리는 과감하게 학교에 복귀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교수들과 동료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세리는 꿋꿋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교무처에서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독고세리 씨, 잠시 면담 좀 가능할까요? 면담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오천수의 전 부인이었어요. 세리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세리는 의아한 눈빛으로 앉으며 물었어요. 누구시죠? 난 오천수 씨의 전 아내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세리는 싸늘하게 굳었어요. 무슨 의도로 오셨어요? 당신 오범수 교수와 어떤 사이죠? 학교가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세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학교 면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 부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리뷰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BS의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방송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도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